하세요. 삼명통의 해독 7권 242페이지에 있는 논6진편의 궁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에서 궁합을 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두 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두 차례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서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시 자오묘유일생, 일지에 자가 있거나 오가 있거나 묘가 있거나 유가 있는 사주를 말한 거죠. 이러한 일지가 된 사주가 장가를 갈 때 자오묘유 명처는 시 옳다. 그러니까 남자 일지에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 사주에 자오묘유 일지가 되는 처를 맞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자오가 충하고 그리고 묘유가 충하고 그리고 자자 복음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에 신자진생, 처 일지에 신이 있거나 자가 있거나 진이 있을 경우 또는 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천간이 갑기 합이 된 자는 모두 불령하다. 백년해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길지 않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간의 혼이 남자의 일주와 여자의 일주가 합을 한 경우가 좋다고 했는데 삼명통에서는 합을 하는 사주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한 거죠. 신자진생, 축생, 갑기생 이러한 이 내용은 예를 든 것입니다. 무엇을? 자를 예를 든 것입니다. 갑자 일주를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일지에 신이 있고 진이 있고 그러면 신자진 삼합이 되죠. 그리고 축이 있을 경우에는 자축합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자와 자가 복음이 되죠. 이 경우에는 자와 자가 서로 만나도 옳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다시 신자진을 갑자일을 예시를 들어서 하였는데 자와 자가 불령하다. 이 말 또한 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합을 두고 한 이야기죠. 신자진, 축, 자축합 그리고 천간이 갑과 기여합 여자 사주에 갑목이 있으면은 남자 사주에 기토가 있는 것은 어떻다고요? 불령하다. 모두 결혼 생활이 길지 않다. 그래서 일과 일이 합하는 사주는 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보면은 여극, 과두, 처제초 두는 처음을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 결혼한 여자는 과, 재앙이 된다. 극된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여자와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는 재앙이 있어서 헤어지게 된다. 과가 이게 재앙 화자도 되죠.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 죄처 다시 재혼한다는 말이죠. 다른 처와 재혼하게 된다. 처음의 처와는 재앙으로 인해서 거기 되고 다시 다른 처와 결혼을 하게 된다. 재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음 보면은 불재차한 이러한 것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혼하거나 재앙을 맞는 게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남자나 여자의 사주 일지가 배우자의 사주와 합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루극 겹쳐져서 그걸 당한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치도치 생일 간지 부동자 방불극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생일의 간지가 부동한 자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갑자가 있고 남자 사주에 갑자가 어디에 있는 것? 일에 있는 것. 남자 사주의 일에 갑자가 있고 여자 사주의 일에 갑자가 있는 이러한 사주는 극된다는 말이죠. 나쁘다는 말이죠. 세간에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의 생일이 같으면 좋다고 했는데 삼명통에서는 좋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간지가 부동 같지 않는 자는 방,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은 갑자 이렇게 같으면은 극된다는 말이죠. 같지 않으면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불극한다. 극되지 않는다. 갑자일어 여자와 신묘일어 남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묘 형이 된다고 하여서 나쁜 것이 아니고 결혼은 가능하다.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 일주가 된다. 그 말이죠. 생일 간지 부동자는 그러한 곳은 불극한다. 그러면은 간지가 같은 경우에는 극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신사해 진술충미생 모두 위에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합을 하거나 배우자의 일주가 천동지동된 것은 나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자 사주에 경신이 되고 여자 사주에도 경신이 되면은 무엇이 일이 일주가 이렇게 되면은 나쁘다고 했는데 왜 나쁘냐?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재앙이 같이 있게 됩니다. 같이 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가 같기 때문에 어떤 나쁜 흉한 일이 발생할 때 두 사람 다 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이 혼의 징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주가 같으면은 이 경우는 100%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죠. 일주가 같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사주 최상의 형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세운이 임금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대운이나 사주는 어떤 면으로 신하라고 했어요. 세운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쁠 수밖에 없고 합이라 하는 것은 합은 묶는 거죠. 구속하는 거죠. 배우자의 일주가 서로 합이 되면은 구속하는 거죠. 구속. 마치 내가 묶어서 내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묶어서 구속하게 되면은 내 멋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수와 화의 관계입니다. 수와 화가 기재가 되어서 한 공간에 동존하게 되면은 아주 좋게 되지만 이게 기재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물과 불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동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음과 양의 기본적인 이치가 됩니다. 그런데 합이 되면은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음양이 동존해야 되는데 음양이 동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양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되고 여름의 찢는 열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란 좋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충은 괜찮습니다. 충이나 형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충이나 형은 다른 측면으로 서로 긴장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긴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필자의 생각에는 궁합은 결국 성격에 치중되어야 하고 또 속궁합에 치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격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궁합이 잘 맞는 거고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할 때 잘 맞는 궁합이 역시 좋은 궁합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사주 최상의 형상으로서 성격은 거의 완벽할 정도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양의 관계로 속궁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음양 역시 사주 최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삼명통에서 이야기한 이것과 성격과 속궁합을 겸해서 즉 세 가지를 겸해서 궁합을 판단하면은 틀림없이 백년해로 할 것입니다.